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갑갑한지 4살 된 딸아이에게 속 얘기를 하다 눈물 터지는 날이 많네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마땅히 말할 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털어놓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 요즘이라 어디서부터 이 일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제가 결혼한 지도 곧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남편과 아이는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여전히 시무어는 너무 어렵고 불편하기만 하네요. 사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 꼬여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제법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은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절 만나고 난 이후로 동료들과 나와 창업을 한 회사가 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딱 그 시점에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하려는 게 눈에 딱 보이더군요. 괜히 기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주눅들거나 수그리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죠. 말 놔도 되지, 아가씨. 이미 다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능력이 참 좋아. 옛날부터 얘가 머리가 비상했거든.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애가 너무 착해 빠졌어.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배워요.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한테 말을 했는데 잘 되면 우선 만나는 사람부터 바꾸라고 똑똑해지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정을 못 대더라고.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말을 참 못 알아듣네. 너무 잘난 남자 옆에 붙어서 자기 팔자 바꾸려는 거 부끄럽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나? 우리 때랑 다르잖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요. 그렇게 아드님 덕 보면서 살 궁리한 적 없어요.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도 만나보다가 아니면 헤어질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아직 만나는 단계예요. 아, 기가 막혀서 못하는 말이 없네. 없는 것들이 괜히 콧대만 높다더니 딱 그 꼴이네. 이름도 없는 회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모르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어? 말이나 해봐. 있냐고 너? 언성 높이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변찮은 거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 며느리로 들을 일 없다. 나 죽이고 결혼을 하든가 해. 알았어? 카페에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시무는 제게 맹공격을 퍼붓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바람이라도 난 여자 마냥 제 살아온 삶 전부를 통째로 욕먹는 기분이 들어 저도 너무 불쾌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제가 남편의 덕을 봤다거나 그런 일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나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트 비용도 적당하게 냈고 절 만나고 잘 되긴 했어도 그건 남편의 일이라고 구분지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좋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는 내내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모든 게 멈칫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계속 미뤘었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에 저에게 고백을 하는 남편에게 전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었죠. 미안해. 아직 고민이 되네.
내가 책임질게 정말 우리 엄마 문제라면.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께 무례한 일 저지르면 나 절대로 이 결혼 안 해. 우리 부모님도 나 귀하게 키웠어. 그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알지? 알아. 내 역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눈 딱 감고 날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내가 정말 당신하고 어머니 잘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불편한 일 생기면 안 봐도 돼. 진심이야.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저도 계속 연애만 하며 애를 태울 노릇이 아니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너무 강경하게 시모에게 말을 했던지 상견례장에선 적당히 편안한 분위기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은 숨길 수 없었지만 저와 단둘이 만났을 때의 모습까진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하게 됐고 의외로 우리 두 사람은 순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의 사랑은 온통 형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보다 1년 반 정도 빨리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고학력자였어요. 근데 직업은 없었죠. 그런데도 맨날 맘만 먹으면 자기는 대기업 취직 우습게 한다고 떵떵거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이 아주 자랑스럽다며 우리 집안에도 박사 며느리가 있다고 저를 경계하듯 형님만 감싸 안았죠. 근데 솔직히 말해 그런 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서운하거나 한 건 전혀 없었어요. 되려 저는 시어머니 관심이 저한테 쏠리지 않으니 그게 더 편했죠. 그런 관심이 저에게까지 나뉘면 얼굴 붉힐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가끔씩 선심이라도 쓰듯 연락이 와서 점심 먹으러 나올 거니? 네 형님이 자리 마련했다고 참 좋은 고깃집을 잡아놨더라. 마음 씀씀이가 틀려. 형님이 될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나 보다. 이런 걸 보면.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어쩐 일로 부족하단 소리를 다 하네? 아이, 제가 형님에 비하면 부족하죠, 어머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제 하네. 원래대로 해. 아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네 뻔뻔한 얼굴 잘 숨기고 살아라. 나한테 다 들켰어도 남편한텐 관에 들어갈 때까지 들키지 마. 알았지? 너는 내가 죽든 살든 관심도 없잖니.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별 대단하지도 않은 회사여도 나가긴 해야지. 네, 회사 일 때문에 죄송해요. 열심히 다녀라. 사탕값이라도 벌어야지. 그런 비아냥거리는 전화를 종종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굳이 마주치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형님 식구들과 점점 섞이지 않으면서부터 시모와 한뜻으로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다 어머니와 저 둘의 오랜 문제니까요. 어떤 사람끼리 서로 기질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작은 행동 하나가 오해가 되고 미움이 되더라고요. 그걸 저도 시모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모와 형님과의 뚝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끝까지 베이비시터를 불러 키우겠다는 제 의지와는 다르게 손주만큼은 자기 손으로 돌보고 싶다는 어머니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사람 손 타는 것보단 그래도 어머니가 낫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어떻게 매일 만나. 나 자신 없어. 여보, 그래도 잠깐이야. 정 불편하면 그때 바꾸자. 난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못 믿겠더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애 금방 크잖아. 회사 갔다 와서 잠깐 마주친다고 생각해. 그때만 참아, 응? 하지만 남편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모는 저를 괴롭힐 기회가 찾아왔다는 듯 치졸한 방식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내가 웃음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 이유식 재료만 떡하니 준비하면 다냐? 그럼 난 점심 때 뭐 먹으라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면 쫄쫄 굶고 애 밥만 먹이라 그거지? 난 사람으로도 안 보여? 어머니, 제가 국이랑 반찬 다 넣어뒀어요. 너 밥 축낸다고 싫어하잖아. 은근히 내가 밥 한 끼라도 네 집에서 먹으면 뭐 먹었냐고 캐묻고 이 여우 같은 게. 그러더니 어머니는 아예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데려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고 제 딸을 마치 자기의 분신처럼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어머니 곁에 있음 제가 투명 인간이 돼버리는 느낌까지 들었죠. 이리 와. 엄마 누구예요? 누구야? 이리 오세요. 어머, 신기해라. 할머니 품으로 바로 가네.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만 봤잖냐. 내가 엄만 줄 알지. 쟤는 애를 하도 못 보니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어. 아유,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주말엔 제가 볼게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이번 주말은 내가 볼 건데? 네? 형님이 왜요? 우리 집에서 볼 거야. 어머니랑 그러기로 했어. 아니에요. 주말까지 맡길 수는 없죠. 아이고, 재수씨. 괜히 못하는 일 나서지 마세요. 애가 헷갈린다니까요.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 키우지도 못하는데 나서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돈도 꼴랑 100 얼마 주면서 내가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키워야 애가 제대로 클 것 같대. 엄마가 오죽 이상하면. 좀 모자랄 순 있어도 저도 엄마예요. 솔직히 나 재수씨 보면 좀 무서워요. 우리 엄마 결혼 전부터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 사람 밑에서 애가 어떻게 잘 크겠냐고요? 아주버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왜 재수씨 말을 들어? 작정하고 남자 꼬셔서 팔자 바꿀 생각한 여자를 뭘 믿고. 내가 경고하는데 내 동생 봐서 이 정도 하는 줄 알아요. 애는 제대로 커야지. 엄마 빼닮아서 똑같이 남자 인생 망치면 어떡하라고. 제가 그래서 팔자 고쳐서 살고 있나요? 아, 솔직히 재수씨 처지론 이런 아파트 못 살지. 죄송하지만 자꾸 이런 상황 만드실 거면 이제 저희 애 봐주시는 일 그만하세요. 전 어머니한테 정말 한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유, 무섭다. 너 내가 발톱 숨기고 살라고 했지? 감히 어디다 내 귀한 아들한테 소리를 쳐? 나도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키운 귀한 애들인데 건방지게. 얘들아, 가자. 그날 이후로 어머닌 아이를 데려가 본인이 다 키우면서 절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도 남편이 종종 주말에 데려와 하루 이틀 보고 다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님 둘째가 태어나니 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제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고 자기 분신처럼 여기더니
한순간에 때가 다 타서 갖다 버려야 하는 인형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속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본격적으로 볼 다짐을 했어요. 인수인계 준비로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있던 시점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를 그날따라 조금 일찍 데리러 갔는데 형님 아들은 멀쩡한데 우리 딸애만 물감으로 온몸이 다 범벅이 돼 있더군요. 얼굴이며 옷까지 다 엉망진창이 되었죠. 아, 왜 이렇게 물감에 온몸이 묻었어? 응? 어쩜 애가 클수록 천방지축이냐? 못 산다 정말. 아, 애가 혼자 물감놀이를 한 거예요? 그럼 혼자 하지 뭐 내가 들이 부었겠냐? 하기야, 우리 로준이는 할미가 이쁜 명품 옷 사줘서 옷이 비싼 거라는지 물감 근처에도 안 가더라. 근데 네 딸은 아주 천방지축이야. 놀아도 꼭 지혜미처럼 무식하게 노네. 로준이는 박사 엄마 닮아서 점잖한데. 시어머니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며 형님 아들에겐 명품 옷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들은 척도 안 하고 딸을 번쩍 안아 가겠다고 재빠르게 집을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전 영문을 몰라서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할머니가 물감으로 이렇게 했다며 형님 아들한테도 제 딸이 스케치북이라고 여기에 물감을 칠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곤 빨리 씻겼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그냥 놀이나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는 내 품에서 키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시간이 빨리 가기만 빌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형님에게 해야 할 것 같아 불편함을 무릅쓰고 형님네 집을 찾아갔죠. 그러니 아주버님은 제가 오자 무슨 봐선 안 될 걸 본 얼굴로 정색을 하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희 애한테 조금 심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주의해 주셨으면 해서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얼굴에 물감을 계속 바르고 했는지 피부 때문에 병원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얼씨구? 아주버님 반응에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 내가 다 키웠어, 이 여자야. 인제 와서 뭔 엄마 노릇을 해? 주제도 모르고. 어딜 찾아오냐고. 애가 아파서 병원까지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 돈 달라고? 얼마 줘?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됐어요. 나랑 말 섞을 생각하지 마. 나도 너랑은 상종도 안 해. 최소한 미안하단 말은 할 줄 알았는데 더는 무슨 말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세탁소를 들려 아이 옷을 맡기고 가려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708호 남자랑은 어찌 알아요? 보려던 게 아니고 아까 배달 갔다가 그 남자랑 싸우고 있더라고. 내가 옷 주러 갔다가 봐버렸네. 그 남자 성격 이상해요. 나도 자기 옷 망쳐놨다고 몇 번 돈 물어줬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네? 거긴 1202호인데요? 아유, 그 남자 여기 아파트 708호 사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사는데. 아이고, 누굴 속여요. 내가 사람 기억력 끝내주는데. 좀 어린 여자하고 살잖아요. 2년 전에 이사 와서. 어린 여자요? 확신에 찬 아저씨 말을 듣고 보니 의심쩍은 생각이 들더군요. 정확히 호수까지 기억하고 몇 번 환불까지 해줬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는 세탁소 아저씨 이야기를 그냥 스칠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계속 그 아저씨의 말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저는 세탁소 아저씨에게 짐을 찾으러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어때요? 이거 물감 빼느라 힘들었어요. 아이고 버리로 잘려줬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건 그렇고 나 오늘 그 골치 아픈 그 남자네 집 또 가야 돼요. 근데 그 집 좀 이상한 게 누가 보면 바람나서 살림 차린 것처럼 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휑하다고. 빨래도 하나 안 하고 사나 참. 그럼 아저씨, 제가 가도 괜찮아요? 거기 집 가요? 아, 네, 안 그래도 갈 일 있어서요. 그 옷 저한테 주세요. 전 그렇게 아주버님의 셔츠를 받아들고 낯선 아파트의 7층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언젠가 봤던 익숙한 옷 같더군요. 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7층에 내려서 문 앞에 섰는데 화기애애한 아주버님과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708호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더니 세탁소 사장님 말대로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누구? 아, 자기 옷 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집안을 살펴보니 사람 흔적이 전혀 없는 집이긴 하더군요. 휑한 집안을 살펴보는데 거실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아주버님과 눈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당황한 아주버님은 아니 여기를 얘 얘기 좀 해요. 여기도 살고 계셨나 보네요. 몰랐어요. 아니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가지 말고 있어. 저랑 상종 안 한다면서요. 전 그 길로 돌아왔고 이 일을 비상카드로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형님 집에 딸을 데리러 갔는데 형님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저희 딸을 막 할퀴는데도 형님은 그냥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억장이 무너져. 형님, 지금 보고 계시면서도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뭘 자꾸 딴지를 걸어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장난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라고 애한테도 얘기하니 나갔다가 들어온 시모가 그걸 보곤 아니 너 우리 왕자한테 사과하라고 했냐? 왜 키를 죽여? 지금 애 얼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야야, 평소에는 네 딸이 더하다 너 닮아서. 그리고 경우 없이 구는 거 고쳐라. 네 성질머리 더러운 거 알아도 형님은 형님이야.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내가 이러니 동생 이혼하기를 빌지. 어떤 형이 그래? 우리 크게 될 귀한 왕자 기죽일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둬줘. 이러니 사람 잘 들여야 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어머님 그 귀한 아드님이 얼마나 잘 살고 계신지는 아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치사하게 꺼내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아주버님 하는 거 보니까 더는 못 참겠네요. 아무리 애들 일이라고 해도 사과할 건 해야죠. 뭐야? 우리 집에서 당장 안 꺼져? 안 그래도 갈 참이에요. 어머니 형님에게 보내드릴 테니 재밌게 보세요. 저 혼자만 알기 아까웠는데 잘 됐네요. 저도 이렇게 꺼냈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 얼굴을 보며 이혼까지 빌고 있다는 아주버님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냥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이었는데 그날 촉이라는 게 정말 그 집 안에 아주버님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옷주머니에 핸드폰 하나를 넣어두고 촬영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죠. 분명히 제가 다녀간 뒤 그 집을 정리하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제 영상 하나로 아주버님의 두 집 살림 바람이 모두 발각이 되었고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님은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고 그 와중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예, 내가 잘못했다. 날 봐서라도 네가 이야기를 좀 해줘. 네 형님 집 얼마나 좋은 집안이니. 나중에 내가 덕 보면 너 잊지 않을게. 약속하마. 재수씨, 그날 잠깐 내가 들렀다고 좀 해줘. 봤잖아. 살림 차리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정말이야. 우리 그래도 여태 본 정이 있는데 가족이 이혼하고 그런 거 보면 재수씨도 속 안 편할 거잖아. 좀 도와줘. 제발 말 좀 해줘. 죄송하지만 전 그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 애 그렇게 만든 것부터 사과하세요. 두 분이 가정 지키고 싶은 것처럼 저도 제 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사과할게 정말. 내가 당장 가서 빌게. 그날 제가 본 걸 없던 걸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영상에 정확히 담겨 있어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겠더군요. 끝까지 시모는 형님네 집 재산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고 아주버님도 치졸하게 구는 건 똑같더군요.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같이 제 눈치를 보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이에요. 전처럼 저와 제 애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구는 행동은 하지 않아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분명하게 선 긋고 거리를 두게 돼서 편해졌어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계속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제 딸도 위험한 일을 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형님네 이혼은 진행 중인 이야기인데요. 저도 더는 끼어들지 않고 선택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나 제대로 살 것이지 남 미워하고 험담하다 결국 자기 발등 자기들이 찍은 것 같네요. 동네 창피해서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후련하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같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별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